나도 껴줘. 한번 물어봐요. 제가 돈을 내는 게 아니어서 제가 허락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자, 봅시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의 증명. 자, 방정식을 했으니까 이번엔 부등식에서 활용을 하겠다는 건데. 네. 자, 우리 부등식에서 왜 옛날에 2차 부등식 배울 때 이런 거 있었잖아. 예를 들어서 x-1 곱하기 x-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얘를 가지고 이 부등식의 해가 x가 1에서 3 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더라? 저기 그래프 그려보면요. 그죠? 그거보다 작은 부분이 저 사이에 있어요. 그지? 얘 fx로 놓고 이거 fx 그래프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일 건데 그러면 0보다 작다는 건 함수값이 0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하면 되니까 거기가 요 사이라서 방정식의 부등식의 범위가 부등식의 실근이 이렇게 되는 거죠. 1에서 3 사이. 요 사이니까 0보다 작은 부분이. 그지?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3차 부등식이라고 못 풀겠니? 할 수 있죠. 오. 만약에 어떤 fx가 있는데 얘가 0보다 작을 때를 찾으래. 그래서 3차 함수 그렸더니 이렇게 생겼어. 여기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야. 알파보다 작을 때 그렇지. 그러면 이 부등식의 실근은 그렇죠.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베타에서 감마 사이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4차 함수면 이렇게 생기면 여기 뭐 k라고 하면 k에서 알파 사이 베타에서 감마 사이 뭐 이렇게 될 거잖아. 그지? 그지? 근데 이번엔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 부등식을 증명하래. 자, 3차 부등식은 그럴 수 없습니다. 3차 부등식은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fx가 4차인데 얘가 4차인데 얘가 0보다 크게 하래 항상. 그럼 어떻게 되면 돼?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4차 함수 이렇게 그려서 얘가 x축보다 위에 붕 떠 있으면 되잖아. 그지? 이거 못하겠냐?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fx가 0보다 크다가 성립하려면 함수 fx에 대해서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는 것을 보이면 된대. 즉 어디서 최소값이 나올 만한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걔마저 0보다 크다라고 해버리면 된다 이거죠. 거꾸로 0보다 작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디서 최대일지를 생각한 다음에 걔가 0보다 작다 하면 되겠죠. x축보다 아래에 있다. 그지? 그리고 여기서 보면 뭐 특정한 범위에서 성립하는 부등식이 증명. 그럼 특정한 범위에서 뭐 0보다 크다 하면은 특정한 범위에서 x축 위에 있다. 뭐 이런 걸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뭘 이용해서? 그 래프를 이용해서 잘 그려가지고 이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라 하면은 뭐 0보다 크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 범위에서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된다. 를 신경 쓰면 되는 거. 결국은 그래프와 x축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네. 기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처음에 이거 뭐가? 내가 말했잖아 오늘 도함수활용 3 끝내버린다고. 애들이 다 똑같아지고 있어. 수렴이죠 수렴. 자 봅시다. 부등식의 증명. 다음에 답하시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얘가 성립함을 보이시오. 보이시오는 좀 재미없긴 한데 그래도 보이잖아요. 자 얘가 0보다 크다는 것을 보이래. 증명하라 이거죠. 그러면 얘 fx라고 두고 저 4차 함수가 그렸을 때 항상 x축 위에 붕 떠있다는 걸 보여주면 되죠. 내가 4차 함수를 그리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도함수를 구하면 되죠. 도함수 f'x는 8x 세제곱 마이너스 8x 네요. 그러면 함수값이 0 넣었을 때 8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 그럼 0 마일 플리 그럼 f'x, y는 f'x가 어떻게 생겼더라? 증가, 감소, 증가. 3차 함수인데 x축과 세점에서 만나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 경우죠. 그죠? 그럼 fx는 어떻게 생겨야 돼? y는 fx는 w. 그지? 그리고 여기랑 높이가 같을 거. 여기는 마이너스 1, 뭐시기, 여기는 1, 뭐시기. 그지? 마이너스 1 넣으면 몇이고? 1이죠?
1,1이고, 그지? 이렇게 생겼으니까 x축보다 위에 떠 있잖아. 그냥 함수값이 1이잖아. 항상 0보다 항상 0보다 크다. 그렇네. 그러네. 그지? 그 다음에 2번 보면 x가 1보다 클 때 저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래요. 그러면 이항 루트가 그쵸. 일단 2항 해보고 함수로 정할게요. 함수로 잡을게요. 자, 2항하면 어떻게 돼? 부등식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을 파네? 얘가 성립함을 보이면 되죠? 그러면 fx를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이라고 잡을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x가 1보다 클 때 저게 성립함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3참수고 최고차항에서 양수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x축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어디 1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1보다 클 때 항상 0보다 큰 거야.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어.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만큼은 항상 0보다 크다. 1보다 큰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x축 위에 둥 떠 있다라는 걸 증명하면 돼. 그지? 그럼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1에서의 경계에서의 함수값이랑 그 다음에 1 이후에 생기는 최저점, 가장 작은 최소값 c 0보다 크다라는 걸 입증하면 됩니다. 그죠? 조금 아까보다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는데 이해되지? 네. 할 수 있잖아. 네. 스마트폰 쓰지? 네. 오케이. f'x는 6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8 함수값이 0일 때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일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뭐로 묶을까? 밖에 안 돼? 네. 쉣. 쉬워요. 3x 제곱 마이너스 저 말투 씨발 존나 졸릴 때 나오는 말투인데 저거. 저 말투 나오면 지금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 자. 일단 했다. 뭐? 4, 1. 이 아니. 아닌데? 2 안 돼. 안 되잖아. 판별식 0보다 작 6, 6, 36. 아니 9. 4, 32. 아 0보다 작네. 이거 인수분해가 안 돼버리네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거 f'x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 이렇게 생긴 거죠. 네. 그죠? 그지? 그러면은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fx가 개꿈이었네요? 꿈이었죠. 그냥 이렇게 생긴 거죠? 그지? 네. 그럼 얘가 1보다 클 때 항상 성립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돼? x축이랑 어딘가에서 만날 거야. 그지? 만나는 건 안 궁금하고 1 넣었을 때 0보다 큰지만 알면 되겠죠? 만약 1 넣었을 때 0보다 크면 그 이후로 무조건 증가할 거 아니야. 왜? 항상 증가하니까. 네. 그지? f1이 몇이고? F1을 대입을 하면 2, 마이너스 6, 8 하면 3이 3. 처음에 맞았네. 그러니까 여기가 1,3이고 그 이후로 풀로 증가할 거니까 당연히 0보다 클 거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나 1번에다가 되구나. 정신 차리고. 자, 되겠죠? 이해되죠? 자, 물론 보이시오는 문제가 안 나오고 보통 이런 식이겠죠. 미지수 하나 껴 넣은 다음에 낀가 넣고 뭐 성립하도록 하는 뭐 시기를 구하시오.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일단 fx라고 놓을게요. 이거는 일단 개형을 찾는 게 우선이야. 그래야 상황 파악이 돼.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k를 3차 함수로 놓고 이 3차 함수 개형을 좀 찾아보자. f'x는 6x 제곱 플러스 6x 네요? 함수값이 0 될 때, 도함수의 함수값이 0 될 때를 찾으면 6x로 묶으면 x 플러스 1이니까 이거 도함수가 어떻게 생긴 거? 마이너스 1이랑 0에서 x축을 관통시키는 함수인 거죠. 그러면 fx는 증가, 감소, 증가. 여기 극대 찍히는 데가 마이너스 1, 뭐시기. 극소 찍히는 데가 여기가 0, 뭐시기. K네. 그죠? 근데 지금 얘가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얘가 항상 성립하래.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네. 그러면은 x축이 여기 있으면 되잖아. 얘가 항상 0보다 작으라는 것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작으라는 것은 이 부분이 마이너스 1 이하인 이 부분이 항상 x축 밑에 있으면 되는데, 그지? 그러니까 이 부분만 x축 밑에 있으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1 플러스 k라고? 그러네요. 1 플러스 k인데 이 1 플러스 k가 0보다 1 플러스 k가 0보다 일단 작아야 되고 같아도 되나? 네. 되죠. 왜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으라고 했으니까 딱 마이너스 1 때 x축이랑 붙는 건 상관이 없죠. 그지? 그래서 여기 등호 붙음. 그럼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k 최대값은 마이너스 1. 할만 하죠? 자, 이번엔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데, 자, 4차 함수니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4차 부등식, 4차 부등식,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대요. 마찬가지로 함수로 놓으면 되겠죠. 함수 fx라고 설정을 할게요. 누구를? 얘를. 재밌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미적분 와야 되는데. 네, 저 미적분 할 시간이 없어요. 사관학교 혹시 떨어지면 그때부터 시작해. 그거 맞아요? 그러면 재수해서 대신 서울대 공대 가자. 자, 봅시다. 얘를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래. 0보다 크래.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대충 얘 그렸을 때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잖아. 뭐가 핵심? 극소값이 어디서 나올지만 찾으면 되죠. 네. 그치? 미분 때려야겠네 일단. 네. f'x는 4x 세제곱 4ax 마이너스 4a 플러스 1. 냄새가 난다. 0 놓고 4로 묶으면 x 세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 플러스 1. 3차입니다. 지금 1 넣으면 빵 되네요. 그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져야 되네요. 인수 정리에서 4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i가 있구나.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a. 아니 플러스 a 플러스 1 네, 플러스 a. 이거죠. 네네. 그지? 맞아요. 뭐라고? 이게 둘째 거가 진짜 무서운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쓰는지 아는데 전 솔직히 약간 힘들어요. 근데 너네 둘째 거쓸 때도 0이 되는 거 먼저 찾고 아니, 그러니까 시작하세요. 찾고 시작하면 그래도 저게 바로 보이거든요. 오케이.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도함수 이렇게 인수분해하고 있었는데 미지수 때문에 걸렸어. 만약에 얘가 인수분해가 돼버리면 개형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만약에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 심지어 실근을 안 갖는 애라면 개형이 이게 아니겠죠. 그지? 그러면 봐봐. 여기서 판별식 보자. 판별식 보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 근데 a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인데, 그죠? 얘가 지금 판별식이거든요. a가 뭐라 했어? 양의 실수라고 했어. 그러면 양의 실수에다 마이너스 4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빼면 이거 무조건 음수죠? 그죠? 그러면 이 3차 함수, 도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돼?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생겨야 돼. 한 개의 식을만 가져야 돼.
물론 뭐 x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지금 우리한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뭐가 중요한 거? 실근이 한 개만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실근 하나에서 뭐가 생긴다? 극소값이 생긴다. 이해됩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보니 이 4차 함수는 어떻게 생겨야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겨야 된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어디일 거다? 여기가 1, 뭐시기일 거다. 근데 얘가 항상 0보다 크게 하라고 했으니까 x축이 여기 밑에 깔리면 되겠죠. 그럼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몇이야? f1은 몇이고? 2a 마이너스 4a 계산해야겠다. f1은 1 더하기 2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 플러스 a 제곱이죠.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럼 여기가 1,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야. 저 4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다가 성립하려면 얘가 양수면 되겠죠.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면 되겠죠. 인수분해 가능? 그러면 a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다. 근데 a가 뭐가? 양의 실수니까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고 3보다 3보다 크다. 3보다 크다구나. 네. 이거 그거잖아. 네네네.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바깥의 범위잖아. 여기. 그죠? 지성. 그러면 a의 범위는 3보다 크다. 그지? 혹시 얘가 0이 돼도 돼? 여기 등호가 붙어도 돼?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죠? 결과적으로 최종 답은 a가 3보다 크다. 하면 되겠죠? 네. 할만해? 네. 어쨌든 그래프 파악하는 거예요. 그지? 자, 요번엔 fx, gx 따로따로 준 다음에 주어진 구간에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래. 이런 건 어떻게 해? 일단 두 개 다 그려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두 개를 나눠서 각각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 구간에서 gx보다 fx가 위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넘겨서 그치, 넘겨서 하나로 볼 수도 있고. 뭘로 할래? 하나로 봅시다. 그러면 이 부등식이랑 같은 부등식이 fx-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그치? 이거 가지고 식 세워보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지성 여기다 쓸게요. fx-g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얘를 하나의 함수로 보는 거지. hx라고 할게요. 얘를. 오케이? 그러면 주어진 구간 마이너스 1에서 닫힌 구간 마이너스 1에서 이 사이에 저 3차 함수가 0보다 커버리면 되네. 그러면 h'x는 12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이니까 0 놓고 함수값이 0일 때 6으로 묶으면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입니다. 인수분해 가능? 안 할 것 같죠? 2x x 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지? 그러면 0은 6 곱하기 x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따라서 이 3차 함수의 도함수인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플러스 1 그럼 이 hx가 어떻게 생겨야 돼? y는 hx가 증감증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뭐시기 여기가 1, 뭐시기 근데 우리한테 요구한 건 닫힌 구간 마이너스 1에서 이 사이에서 보재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얘보다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죠.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고 치고, 이게 x는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니까 2가 또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있어야 돼. x는 2. 그죠? 근데 얘가 이 구간 안에서 0보다 커야 되니까 x축은 요 밑에 깔려야겠죠. 그럼 우린 뭐 생각해야 돼? 최소값이 될 수도 있는 데를 다 생각해야 돼.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0보다 크다 하면 되겠지. 그지? 얘가 0보다 크면 얘는 당연히 0보다 클 거고, 얘도 0보다 클 거고, 그지? 그지? 근데 얘가 0보다 크다고 해서 얘가 0보다 큰지는 잘 모르잖아. 그래서 얘도 따져보고. 오케이? 그러면 h라는 함수를 다루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우리 hx잖아요. 함수가 뭐 있다고 썼냐? 누구야? h-1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h, 아까 여기가 몇이었죠? 극소값이 1이지? 1 넣으면 어떻게 돼? h1은 마이너스 5 플러스 a? 마이너스 5 플러스 a인데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사실 누가 더 작은 값이야? h1이 더 작은 값이었네요. 그죠? 그럼 얘만 0보다 크면 되네. 그럼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되겠죠. 됩니까? 네. 주어진 구간에서 부등식 성립하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구간에서 일단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지 보고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 뭐 최소값 찾은 다음에 0보다 크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네. 오케이? 자, 이거를 fx 그리고 gx 그려서 저 주어진 구간에서 fx가 gx보다 위에 있다. 여기가 fx고 여기가 gx예요.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곡선 대 곡선의 상대적 위치는 판단하기가 힘들어. 왜냐면 우리가 곡선을 기깔나게 진짜 손으로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의 함수로 합쳐서 이항해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다. 할 수 있겠죠? 네. 3 아니야. 족밥이야, 족밥. 자, 문제 읽어보세요.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자. 주어진 구간 1 이상 3 이하에서 닫힌 구간 1에서 3 사이에서 저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래. 예, 함수 잡고 이거 함수 잡고 저 함수 그래프 지금 저 k가 어차피 상수에만 붙어 있으니까 저 k 값에 상관없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지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생긴 다음에 1에서 3 사이로 자르고 그 범위에서 0에서 10 사이에 들어오게 하면 되죠. 함수값들이. 그지? 그러면 밑에 x축이랑 위에 y는 10이라는 선 하나 그린 다음에 그 사이에 들어오도록 하면 되겠지? 가자. Let's get it.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k라고 합시다. f'x는 6x 제곱 마이너스 18 x 플러스 12 도함수 함수값이 0일 때 6으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네요. 인수분해 가능? 쌉 가능.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겠네요. 여기가 1, 여기가 2 해가지고 f'x가 그지? 뭐야 이거 왜 이래? 그지? 그럼 y는 fx가 어떻게 생겼을 거다? 그죠? 증가함수 증가. 극대값이 어디서 생기고? 1에서 생기고. 극소값이 어디서 생기고? 2에서 생길 거. 근데 우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좌표를 자르겠다고? 1에서 3까지 자르겠다고. 그럼 자르는 데가 하필 또 극대네. 그지? 여기랑 이렇게 올라갈 때 3, 여기 어디랑? 여기 x는 1,
x는 3에서 이렇게 자르겠다는 거죠. 그죠? 근데 얘가 몇에서 몇 사이에 들어오게 하래? 이 범위에서? 그러니까 여기 다 쌩까고 요 사이만 보는 거야. 그지? 요 부분에서 얘가 0에서 10 사이에 이렇게 들어오래. 여기 x축, 그 다음에 여기 y는 10. 그지? 그럼 이거 두 가지 생각하면 됩니다. 최소값은 아마 여기서 나올 건데 걔가 0보다 크면 되고, 그 다음 최대값은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 이게 10보다 작고. 걔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그지? 대패. 대패 2 넣으면 몇이요? 이 넣으면요. 어떻게 나오지? 24 플러스 K라고? 연주를 믿어요. 젠장. F2는 16 마이너스 4구 36 플러스 24 플러스 K. 아니 빨리 말하든가. 이미 계산 시작했는데 마이너스 4 플러스 K. 그죠? 4 플러스 K. 개꿀. 자, 여기가 2, 4 플러스 K다. 그죠? 1 넣으면 몇이야? 1 넣으면요. 5 플러스 K네? 네, 5 플러스 K예요. 그지? 네. 여기가 지금 3이거든요? 여기 3, 몇일까요? 3 넣으면 몇이야? 어이구. 어이구, F3은. 54. F3은. 마이너스 81. 플러스 36. 플러스. 마이너스 81. 이렇게. 와. 아, 다 더럽다. 90이니까 9 플러스 K. 홀랭. 누가 더 커? 홀랭. 플러스 자. 지금 내 손은 개떡같이 여기 아래쪽으로 그렸지만 실제로는 얘가 더 크네요. 그러면 9 플러스 K가 10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그지? 왜 같다가 붙어? 여기 같다가 있어서. 네. 그지? 그럼 K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하나 벌었고, 그 다음에 4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정수는 6개. 정신 차려. 뭘 그만하고 싶어. 아직 30분 남았어. 30분. 우리 심지어 15분 쉬었어. 자, fx가 다음 문제 봅시다. fx가 저땅으로 4차함수고 gx가 저땅으로 3차함수인데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을 때 실수의 값의 범위는 이라고 했어요. 자,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라는 말은 네? 자,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gx보다 크다가 성립이라는 얘기죠. 네. 그죠? 그럼 fx-gx를 생각하는 게 낫겠지. 곡선 대 곡선의 위치 관계를 생각하는 것보단 하나로 합쳐놓고 생각하는 게 나으니까. 그러면 얘가 끼케 합쳐 몇 차 함수? 4차 함수. 그럼 4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다. 네. 4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다가 성립한다. 이거잖아. 그지? 네. 아씨 귀찮아. 할 수 있어요. 하자이? 할 수 있겠지. 솔직히 진짜 이제 되잖아. 그지? 해가지고 지금 미분 해가지고 이렇게 계량 찾으면 이렇게 생겼을 건데 거기서 최소값 찾은 다음에 최소값이 0보다 크다면 될 거다냐. 그지? 와. 자, 그러면 방정식 부등식에서의 활용이 끝났습니다. 와. 뭘 수고하셨습니다. 당신들 아직 수고하기 좀 남았습니다. 자. 뭐라고? 니네 이과 애들이 유리할까 수도밖에 안 한대. 자, 인생에 유리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심한 말을. 자, 어제 진영쌤이 나한테 보내준 게 있어.
번에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 그거예요. 톡 떨어뜨려. 아니. 그런 거면 안 보지. 아, 이거 쇼츠였어? 아, 그러네. 쇼츠였네. 이게 쇼츠는 크게 없구나? 유튜브에 큰데요? 거의 눈이 좋아. 슈트 가끔 잘려서 나오지 않나? 자, let's get it. 뉴턴은 이미 물체의 속력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했는데 속력 변화를 얘기하려면 A 순간의 속력과 B 순간의 속력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순간의 속력이라는 건 없어요. 속력은 물체가 어떤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속력을 말하기 위해서 항상 두 지점이 필요하죠. 순간은 시간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럼 속력을 말할 수 없죠. 움직이는 물체를 사진으로 찍은 것 같잖아요. 이거 속력 얼마일까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A의 순간 속력이라고 정해도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A의 순간 속력은 어쨌든 A를 포함하는 구간의 속력이겠죠. 그리고 A의 순간과 짧은 시간 간격일수록 더 정확한 순간 속력이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시간과 위치의 변화를 이용해 삼각형을 그리면 빗변의 기울기가 속력입니다. A 순간과의 시간 간격을 짧게 줄이면 줄일수록 빗변이 접선과 같아지겠죠. 이것은 A를 포함하는 모든 구간에서 똑같아요. 그래서 A 순간의 접선 기울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속력과 가장 가까운 것이죠. 이것이 바로 뉴턴이 생각한 미분이에요. 뉴턴은 이미 물체의 속력을 변한 우동엽 중간부터 하나도 이해 안 된다는 표정인데? 일단 되게 똑똑해. 근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됐죠? 저희 다 배운 거야. 이거 사실 이미 너네가 배운 거야. 중학교 때 배웠던 과학 지식이랑 방금 배운 수학이랑 합치면 당연한 거거든. 그래서 후반은 이해가. 그래서 자, 생각해보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일단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웠어.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어떻게 되냐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만약에 이렇게 가면 보입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때 이걸 뭐라고 했었냐면 등속 운동이라고 했었어. 등속 직선 운동. 정확한 용어는. 근데 그 등속 직선 운동이 사실 제곱내라고 같은 속도로 직선 운동한 거죠. 그지? 근데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됐냐면 얘를 보고 어떻게 등속 운동인 걸 알았었냐면 속력은 이동 시간분의 이동 거리라며. 네, 이건 알잖아, 그지? 알죠. 진짜? 네. 사실 아까 근데 그냥 무당벌레. 나도 그 무당벌레로 맨날.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원래도 생각이 자, 속력은 속력, 속도 일단 구분 안 하고 쓰겠습니다. 원래는 구분해야 됩니다. 속력이라고 할게요. 속력은 이동 시간분의 이동 거리예요. 왜냐면 속력이라는 건 얼마나 빠른지를 측정하고자 함인데 얼마나 빠른지를 수치로 말하고자 함인데 얼마나 빠른지를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같은 거리를 가는데 누가 더 짧은 시간 내로 가냐, 같은 시간 동안 누가 더 많이 가냐를 그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했어. 거리를 통일시킬까 시간을 통일시킬까 해서 결론을 내린 게 시간을 통일시키자야.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누가 더 많이 가는지를 이용해서 누가 더 빠른지를 표현하자라고 해서 만든 개념이 속력이에요. 그래서 얘는 10초에 100m 가고 얘는 20초에 150m 갔어. 그럼 비교가 안 되잖아. 그렇지. 한 놈은 10초에 120, 한 놈은 10초에 100m 갔고 한 놈은 20초에 헷갈리게 해볼까? 150m 그냥 하자. 150m를 갔어. 누가 더 빠르냐 했을 때 직접 비교가 바로 안 된다고. 왜? 시간도 다르고 거리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거리도 다르니까. 그쵸. 되게 빠르네. 그지? 네.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자? 내가 이동한 거리를 내가 이동한 시간으로 나누면 1초당 몇 미터 갔는지가 나오잖아. 와! 집중 안 해. 뭐한데? 그지? 집중해. 너네 과학 뒤지기 못해서 이거 설명하고 있잖아. 원래 이거 설명 안 해도 돼. 그지? 그럼 얘는 1초에 몇 미터 간 거? 10m 간 거. 그걸 어떻게 찾는데? 10분의 100. 그럼 20초도 갈 동안, 아니.
150m 가는데 20초 걸렸어. 그럼 1초당 몇 미터 가는지 알고 싶으면 20분에 150. 7.5m. 해서 구한단 말이야. 그게 속력의 개념이야. 그래서 속력은 이동시간분의 이동거리인데 만약에 내가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를 그래프로 빵 나타내면 그 그래프상에서 시간의 X축, 이동거리가 Y축이라고 했을 때 이동시간분의 이동거리라는 개념은 수학에서 뭐와 비슷해? 이동시간. 자, 여기가 1초, 여기가 2초, 여기가 3초, 여기가 10초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동시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갔어. 이동시간은 여기서 X축의 증가량이야. 우리가 옛날에 뭐라 해서 X증분 델타 X라고 했죠. 그럼 그거에 따른 이동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으니까 여기를 델타 Y.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Y 속력이라는 개념, 이동시간분의 이동거리라는 개념은 델타 X분의 델타 Y는 뭐야 원래? 평균 변화율이야. 이퀄 속력이야. 그죠? 근데 사실 이 속력의 계산 방법은 중간에 변화를 알 수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얘가 10초 동안 100m 갔는데 처음 5초 동안 90m 간 다음 나머지 5초 동안 10m 슬금슬금 기어갔는지 일정한 속력으로 100m를 갔는지가 표현이 안 돼. 10초 동안 100m 갔다라는 정보만 가지고는 20초 동안 150m를 갔는데 사실 10초 만에 145m를 갔어. 일단 마지막에 기어가지고 5m 더 간 거야. 10초 동안. 그렇게 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사실 이 정보만 가지고 계산하는 이 속력은 그냥 속력이 아니고 평균 속력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 이건 평균 속력이다. 뭐 평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지금 매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속력이라는 개념은요. 시간을 X축으로 이동거리를 Y축으로 하는 그래프에서 생각을 하면 속력이라는 개념은 뭐와 같다? 평균 변화율, 기울기와 같다. 이걸 중딩 때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야 여기까지 하면 나올까 거기? 아니요. 안 나와? 거기까지, 여기는? 딱 거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합시다. 그래서 중딩 때 요딴 걸 했다고.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시간 이동거리 보통 S로 하거든?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뭐야? 아는데. 잘 생각해봐. 그냥 생각하면 돼. 등속도. 아니야. 잘 생각해봐. 자, 입 닫고 생각한 다음에 확신에 차면 결론을 뱉으세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용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자, 봐봐.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가 변하지 않았어. 정지. 아 맞네. 아니 생각해봐. 시간이 변하는데 이동거리가 그대로야. 정지 아니? 네네. 그리고 아까 방금 뭐라고 했어? 새끼들 배운 걸 뭐 3초 만에 까. 여기서의 평균 변화율 기울기는 뭐랑 같다? 속력이랑 같다. 얘 기울기 몇? 빵이잖아. 그럼 속력 몇? 빵이야. 속력이 빵이란 게 뭐? 정지.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이 쭉 올라가면 이거 뭐야? 같은 속도로 계속 가는 거. 등속 직선 운동.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속도 운동이라는 걸 배울 때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가 T고 여기가 S면 이렇게 하면 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지금 속도가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걸까 점점 느려지는 걸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 점점 느려져요. 점점 느려지는 거죠. 그거 어떻게 알아? 기울기가 네. 그치. 아까 뭐라고?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 기울기가 곧 속력인데 지금 저기는 평균 변화율 평균 속력을 이야기할 수 없죠. 하려면 좀 지점을 나눠둬야지. 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동안 뭐 이런 식으로 잘라서 여기 평균 속도 여기 평균 속도 여기 평균 속도 해가지고 계산을 하겠죠. 근데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 그럼 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거. 처음에 빠르다가 점점 느려지는 운동. 이렇게 되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이다. 생각을 할 수 있죠. 얘가 어디까지나 평균 속도 개념이고. 아까 영상에서 말한 건 이거죠. 순간 속력이라는 개념이 있을까? 이건 평균이고. 순간 속력.
이라는 개념이 있을까? 평균 속력은 알겠는데 순간 속력은 뭘까? 그럼 순간 속력이라는 건 순간이라는 단어가 뭐? 어느 한 시점을 말하는 거거든. 근데 하나의 시점은 변화량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순간, 말 그대로 순간이라고 해버리면 속력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어. 왜? 이건 이동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 대신에 한순간을 표현하는 것 대신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 아까 영상에서? 이 시간을 최대한 짧게 끊는 거야. 최대한 짧게 끊어가지고 사진을 2장을 빠박 찍는 거지. 따닥 찍어. 그러면 그 순간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짧은 시간 간격 동안의 평균 속력을 계산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그 시간 간격을 무한히 줄일 수 있다면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극한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 시간 간격을 무한히 줄일 수 있다면 우리는 순간 속력 비스무리한 걸 얻을 수 있을 거다. 오케이? 그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평균 속력에서 이 이동 시간을 무한히 짧게 보내버리면, 즉 평균 속력은 이동 시간분의 이동 거리잖아. 여기를 극한을 이용해서 0에 한없이 가까이 보내버리면 우리는 이 값이 순간 속력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이거 뭐랑 같아? 수학에서 보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야. 뭔데 그게?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순간적 기울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순간 속력은 뭐랑 같다? 미분계수랑 같다. 단 그게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이동 거리 같은 거여야 돼. 오케이? 물론 우리는 이제부터 뭘 다룰 거냐면 X축은 시각이고 Y축은 위치인 함수를 다룰 겁니다. 자, 시각은 뭐 시간이랑 같게 보면 됩니다. 사실 여기도 시간이 아니고 시각이 맞아. 근데 시각 개념이 어려워서 중등 때 그렇게 안 쓰는 것 같아. 시각은 뭐냐면 지점이야. 원래 시간은 간격이거든. 5시간, 3시간 이런 게 간격을 의미하는 건데 사실 시각이라고 하면 시점들이야. 그럼 시각 t에 따른 위치 함수를 생각을 할 건데요. 위치랑 이동거리가 뭐가 다르게요? 위치는 그치, 이동거리는 말 그대로 간격이잖아. 그치? 그것도 있고요. 위치는 기준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기준을 왜 둘까? 방향을 말하기 위해서. 봐봐. 우리 중학교 과학도 그렇고 고등학교 과학에서 물리 1까지도 그렇고 고등학교 수학에서 말하는 속도, 가속도를 말할 때도 그렇고 다 공통적으로 어떤 운동만 생각을 하냐면 직선 운동만 생각해. 수직선 상에서의 직선 운동. 근데 문제는 직선은 2가지 방향이 있어. 오른쪽, 왼쪽. 우린 이걸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얘를 음의 방향이라고 하죠. 방향이라는 게 존재하다 보니까 봐봐. 여기서 출발했어. 여기가 0이야. 기준이 0이죠, 보통. 실제로 기준을 0으로 잡고 5까지 이동했어. 그러면 여기 있던 게 이렇게 가면 이거 플러스 5만큼 이동한 거잖아. 근데 이동 거리로 따지면 5를 이동한 거거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5로 가면 이것도 이동 거리는 5야. 근데 이동이 분명히 다르잖아. 방향이 달라서. 그래서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위치라는 개념을 쓴다. 위치는 음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문제 보세요. 문제가 아니고 개념 보시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X는 FT일 때, 즉 위치가 함수값이 되는, 지금 위치 X입니다. 위치가 함수값이 되는 시각에 따라 어찌저찌 되는 함수, 시각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되는 함수가 있을 때 그럼 저런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면 X축은 시각일 거고 T일 거고
y축이 이제 x인데 얘가 위치일 거라고. 이런 함수라고. 자, 시각은 음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가 없습니다. 그죠? 이런 함수가 있을 때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래프가 있다고 쳐? 그럼 여기서의 순간 속도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면 된다. 그때 시각에서의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그 순간순간의 속도, 그 시각 뭐 1초일 때의 속도, 1.5초일 때의 속도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때 미분계수를 구하면 되는데 그 미분계수를 함수값에 대응시켜주는 함수가 뭐야? 도함수잖아. 그래서 x가 ft이면 걔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한 함수가 속도함수다. 오케이? 시각에 따른 위치 함수가 있는 거야. t 값에 따라서 위치 x가 결정되는. 그러면 그 함수의 도함수의 함수값은 그 순간순간 매 시각마다의 속도가 되는 거. 이해됩니까? 돼? 개 졸리네. 안 졸리다고? 눈이 아파? 자, 그리고 봐봐. 내가 아까 지금 속력이라는 말을 쓰다가 속도라는 말로 바꿨는데요. 속력과 속도의 차이 압니까, 혹시? 뭐가 방향이? 속도가 방향이 있어. 그지? 속도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음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음의 속도를 가지면 그거는 저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속도가 양수면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금도 아마 모 학생의 어머니 이렇게 카톡 프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거북이 사진 이렇게 딱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써져 있어. 캘리그라피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근데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왜? 속도는 방향을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몰라. 사실 옛날에 본 거라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 예전에 봤습니다. 꽤 오랫동안. 그래서 나라면 저 푸사를 하지 않았을 텐데. 네, 바꿨겠죠. 바꿨겠죠. 속력으로 바꿨겠죠. 네. 아니, 속력이 아니라 속도다라고 했을 때. 괜찮다. 멋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너네 가속도라는 말 들어봤? 네. 들어봤죠? 안 들어봤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간첩이거나. A에 가속도는 뭐야? 점점 속도가 점점 더해져요. 자, 이거지. 얼마나 됐냐? 속도가 변하는가. 그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얘도 기준이 1초당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시각이 됐거든. 그래서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돼. 속도 변화량. 이렇게 계산해. 가속도라는 건. 이게 뭔 느낌이냐면 가속도가 3이다 하면은 1초에 속도가 3씩 늘어나는 거야. 출발할 때 0이었다. 1초 후에 보면 얘는 속도가 3이 돼 있을 거. 2초 후에 보면 속도가 6이 돼 있을 거. 뭔 느낌인지 알아? 자, 여기서 문과선 뭔 느낌인지 압니까? 그 중력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가 9.8m/s라는 게 무슨 말이야? m/s 제곱이죠? 1초마다 속도가 9.8씩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10초 후에 너는 몇의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 98m/s라는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 자유낙하 운동을 하면. 물론 뭐 공기저항이 없을 때 얘기겠지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을 간격을 한없이 줄여버리면 시간분의 가속도 변화량, 즉 가속도의 값이 어떻게 되겠어? 순간 가속도가 나올 거라고. 그 순간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뭐야?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을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속도 함수가 구해지거든. f't가 속도 함수야. 그럼 그 f't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그 f't의 변화량을, 시각에 따른 변화량을 다시 한번 극한을 씌울 거잖아.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한 게 가속도야. 여기 보면은 v가 f't거든. v가 f't야. 그러니까 속도는 f't인데 그거를 다시 한번 dtdv 미분하겠다는 얘기야. 즉 얘는 f't를 한 번 더 미분하겠다는 거. 우리 그냥 이렇게 쓰거든요. f2't라고. 한 번 더 미분한 가속도가 되는 거. 시각에 따른 위치 함수를 미분해서 도함수로 하면 그건 시각에 따른 속도 함수가 되고, 시각에 따른 속도 함수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시각에 따른 가속도 함수가 된다. 지금 당신들 표정을 보아하니 다음 시간에 또 해야겠네요. 근데 그래프로 세로축 바꿔서 한번 더. 응? 뭐. 자, 속도 가속도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사실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원래는 이거 이야기하고 여러 그래프 개형을 보면서 이게 지금 어떤 운동을 하는지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해. 그러니까 사실상 물리 공부가 조금 이루어져야 돼. 근데 이게 한 문제는 꼭 나오거든. 수능에서는. 진짜요? 속도 가속도 문제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참고로 속도 가속도 적분에도 있어. 그래서 적분이랑 활용될지 미분이랑 활용될지 둘 다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문제는 꼭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알아야 돼. 기초적인 물리 지식을 공부를 해야 돼. 하면 되죠. 그걸 다음 시간에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는 속도와 속도 전까지만 푸는 걸로 합시다.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까지만 센을 푸는 걸로 합시다. 개념센도 푸시고요. 오케이?